할머니, 여기가 복지관인 줄 아세요? 서울 한복판 대형 은행 로비에 울려 퍼진 차갑고 조롱 섞인 목소리.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 그 시선의 끝에는 초라한 차림의 72세 노부인이 서 있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은행 로비는 여전히 북적였다. 대리석 바닥 위로 하이힐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고 명품 가방을 든 고객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최신식 디지털 전광판에는 130이라는 숫자가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 화려한 로비 한복판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 김혜자 72세. 20년은 된 듯한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손에는 검은 비닐이 씌워진 장바구니를 꽉 움켜쥔 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번호표에는 147이라고 적혀 있었다. 혜자 주변으로는 묘한 공기가 흘렀다. 옆자리에 앉았던 젊은 여성이 코를 찌푸리며 자리를 옮겼고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은 노골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마치 혜자가 보이지 않는 벽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사람들은 그녀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다. 아, 진짜 짜증나. 3번 창구에 앉은 28살인 최민정이 볼펜을 톡톡 치며 중얼거렸다. 완벽하게 세팅된 웨이브 헤어, 진한 스모키 메이크업, 그리고 브랜드 블라우스로 무장한 그녀의 시선은 혜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또 저 할머니 왔네. 맨날 와서는 ATM도 못 쓰고 시간만 잡아먹어. 옆 창구 직원이 속삭였다. 진짜 답답해 죽겠어. 통장 잔고도 얼마 안 되면서. 최민정의 입꼬리에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147번 고객님. 최민정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귀찮음이 가득 차 있었다. 혜자는 천천히 일어나 3번 창구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낡은 운동화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다. 장바구니에서 나는 비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창구 앞에 서자 최민정은 마스크를 코까지 바짝 당겨 올리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뭐 하실 건가요? 차가운 말투였다.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하듯 건성으로 묻는 목소리. 저 통장에서 돈을 좀 빼고 싶어서요. 혜자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검은 가죽 지갑을 열었다. 모서리가 헤어져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놓은 통장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창구 위에 올려놓았다. 최민정은 그 통장을 집어들고는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듯한 표정이었다. 얼마요? 50만 원만요. 어르신, 갑자기 최민정이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 고객들이 일제히 그들을 바라봤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ATM 사용법 좀 배우세요. 인터넷 뱅킹도 배우시고, 기계도 못 쓰시면서 맨날 와서 줄만 맞고, 진짜 답답해요. 혜자의 얼굴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다.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기계가 어려워서. 어려우면 배우시라고요. 요즘 애들도 다 쓰는데 왜 못 써요? 바로 그때 뒤에서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뭔 소동이죠? 박도연 지점장이었다. 짙은 회색 맞춤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금태 안경을 쓴 그는 팔짱을 끼고 혜자를 내려다보았다. 키 180cm의 그가 작은 혜자를 바라보는 모습은 마치 거인이 개미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아, 지점장님. 이 어르신이 계속 창구만 고집하셔서. 할머니, 박도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갔다.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여긴 동네 복지관이 아닙니다. 좀 상식적으로 행동해 주시죠. 순간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다. 에어컨 소리만이 웅웅 울릴 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저도 고객인데요. 고객? 박도연은 코웃음을 쳤다. 통장 잔고가 얼마나 되는데 고객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같은 대형 은행은 말이죠. VIP 고객 위주로 운영됩니다. 이해하시죠? 혜자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냥 제 돈 좀 찾으려고 했을 뿐인데. ATM 쓰세요. ATM 모르면 배우시고. 최민정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몇몇 고객들이 킥킥거리며 수군거렸다. 맞아. 요즘 세상에 ATM도 못 쓰면 어떡해. 진짜 답답하네. 그 웃음소리와 수군거림 속에서 혜자는 더욱 몸을 움츠렸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꾹 참고 있는 게 역력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자는 구겨진 통장을 다시 낡은 지갑에 넣고 장바구니를 꽉 끌어안았다. 그리고 허리를 더욱 구부린 채 ATM 코너로 향했다. 기계 앞에 선 혜자는 몇 번이나 시도했다. 하지만 복잡한 화면 메뉴에 당황했고 카드가 나오지 않아 어쩔 줄 몰라 했다. 아이고, 답답해서.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빨리 좀 하세요. 누군가 짜증스럽게 외쳤다. 결국 혜자는 포기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은행 출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허리는 더욱 굽었고 장바구니를 끌어안은 두 팔에는 힘이 빠져 있었다.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겨울 바람이 로비로 스며들었다. 혜자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지자 로비에는 다시 활기찬 분위기가 돌아왔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혜자의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서 살짝 보였던 고급 서류 봉투의 모서리.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돌아본 눈빛에 스친 차가운 분노. 과연 이 초라해 보이는 노부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내일 아침 이 거만한 은행에는 어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까? 은행 문을 나선 혜자의 뒷모습이 겨울 거리로 사라져갔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굴복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과연 이 72세 노부인이 품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일 아침 저 거만한 은행에는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까? 해가 완전히 진 겨울 저녁.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공원 벤치에는 혜자 혼자만이 앉아 있었다. 낡은 코트 깃을 여미며 추위에 몸을 움츠린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뜻밖이었다. 청소년 장학기금 설립 안내서라고 적힌 두꺼운 서류 뭉치. 표지는 깨끗했고 마치 방금 인쇄소에서 나온 것처럼 반듯했다. 혜자는 그 안내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입술을 꾹 다물며 결심에 찬 표정을 짓기도 했다. 허참, 이런 세상에. 그녀가 중얼거린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다. 오늘 은행에서 당한 굴욕이 아직도 생생했다. 최민정의 차가운 시선, 박도연의 조롱 섞인 목소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까지. 바로 그때 혜자는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놀랍게도 그것은 최신형 스마트폰이었다. 겉으로 보이는 낡은 휴대폰과는 완전히 다른 고급 기종이었다.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를 오가는 사람처럼 혜자에게는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혜자는 주변을 살펴본 뒤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번호를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 움직임은 의외로 능숙했다.
마치 이런 전화를 수없이 걸어본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공손하고 정중했다. 마치 중요한 고객을 대하는 듯한 톤이었다. 장 본부장님이시죠? 저 김혜자입니다. 혜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다. 은행에서 들었던 떨리고 약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위험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아, 김혜자 고객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전화 너머 남성의 목소리에서는 깊은 존경심이 묻어났다. 이것만 봐도 혜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네,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혜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오늘 은행에서 일어난 일들을 떠올렸다. 최민정의 혐오스러운 눈빛, 박도연의 거만한 태도,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들. 준비해 주세요. 내일 오전으로요. 네. 무엇을 준비해 드릴까요? 서류 말입니다. 전체 자산 현황서와 신탁 해지 서류, 그리고 혜자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다. 현금 확인서도 함께요. 내일 오전 10시에 은행 강남 지점으로 직접 와주세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 상대방이 무언가 놀란 것 같았다. 고객님, 혹시 무슨 일이? 묻지 마세요. 그냥 준비만 해주시면 됩니다. 혜자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떤 설명도 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금액이 워낙 크시니까 경호도 함께 배치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강남 지점에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전화 후의 침묵. 전화를 끄는 혜자는 스마트폰을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다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보이는 곳에 두었다. 마치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는 것처럼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혜자의 회색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장학기금 안내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세상. 이제 그들에게 보여줘야겠어. 그 순간 혜자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오늘의 굴욕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일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해주겠다는 다짐이 서려 있었다. 혜자가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하는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 큰 일을 앞둔 사람의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다. 그녀의 가방 속에는 여전히 그 고급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고 방금 전 나눈 전화의 내용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과연 혜자가 감추고 있는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전체 자산 현황서와 현금 확인서라니. 대체 얼마나 큰 돈을 가진 사람이기에 이런 서류들이 필요한 것일까?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은행 강남 지점에서는 어떤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일 아침 최민정과 박도연 그리고 혜자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행 강남 지점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로비에는 묘한 경계심이 감돌았다. 왜일까? 바로 어젯밤 본점에서 내려온 긴급 메시지 때문이었다. 본점 VIP 자산관리팀 특별 점검. 오전 10시. 최고 수준 응대 준비하라. 최민정은 화장을 고쳐 바르며 투덜거렸다. 갑자기 왜 점검이야? 진짜 귀찮네. 하지만 박도연 지점장의 표정은 심각했다.
20년 은행 경력에서 이런 갑작스러운 본점 점검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뭔가 큰일이 생겼다는 신호였다. 저거 뭐야?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직원들이 하나둘 몰려들었다. 은행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3대가 일렬로 서 있었고 그 뒤로는 현금 수송차까지 도착해 있었다. 마치 중요한 국가 행사를 준비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현금 수송차가 왜 와? 오늘 무슨 특별한 일 있나? 모르겠어. 지점장님도 모르는 것 같던데.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커졌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 오전 10시 정각, 은행 로비 자동문이 열리며 장성훈 50대 중반의 남성이 걸어 들어왔다. 완벽한 맞춤 정장에 명품 구두, 그리고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가방을 든 그의 등장만으로도 로비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다. 저분이 누구지? 본점에서 온 사람 같은데. 분위기가 장난 아니네. 장성훈은 로비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각각의 창구와 직원들을 훑어 지나갔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박도연 지점장이 급히 다가왔다. 안녕하십니까? 은행 강남지점 지점장 박도연입니다. 혹시 VIP 자산관리 본부장 장성훈입니다. 장성훈의 간단한 소개에 직원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다. VIP 자산관리 본부장이라니, 그것도 갑작스럽게 지점에 직접 온다는 것은. 혹시 무슨 특별한 일이?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님이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로비 입구로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다. 어제와 똑같은 낡은 베이지 코트, 검은 비닐 씌운 장바구니, 그리고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김혜자 72세였다. 최민정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 할머니 왜 또 와? 하지만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 장성훈이 혜자를 보더니 90도로 깊숙이 인사를 했다. 김혜자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건강하게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어제 그 초라한 할머니에게 VIP 본부장이 인사를. 혜자는 평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고하셨어요. 어제 말씀드린 서류들 준비하셨나요? 물론입니다. 차량에서 모든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장성훈이 밖으로 나가는 사이 로비는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직원들과 고객들의 시선이 혜자에게 집중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장성훈이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뒤따라온 직원들이 또 다른 서류 상자들을 들고 왔다. 고객님, 준비해드린 서류입니다. 장성훈이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먼저 강남 일대 상가 건물 17개 동 신탁해지 서류입니다. 17개 동? 누군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다음은 대형 증권회사 3곳에 분산 투자된 주식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현재 평가액이 장성훈이 숫자를 말하는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2,847억 원입니다. 뭐라고? 최민정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리고 5개 은행에 분산된 장기 예금과 해외 부동산 투자 신탁 내역입니다. 서류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수십억, 수백억 단위의 숫자들이 연달아 나왔다. 박도연 지점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제 자신이 고작 통장 잔고가 얼마나 되냐? 라고 비웃었던 그 할머니가 수천억 대 자산을 가진 초 VIP 고객이었다니. 혜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모습은 어제와 동일했지만 지금 그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장 본부장님, 네, 고객님. 어제 제가 이 은행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시죠? 장성훈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네, 보고받았습니다. 혜자는 어제 자신을 모욕했던 최민정과 박도연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다.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가 중요하지요. 바로 그 순간 은행 밖에서 또 다른 현금 수송차들이 도착했다. 그리고 경쟁은행 직원들이 VIP 고객님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길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혜자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리고 어제 그녀를 무시했던 이 은행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모든 자산을 즉시 해지하고 타은행으로 이체해 주세요. 혜자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관통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수천억 규모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박도연 지점장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고 고객님. 잠깐만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무릎 꿇는 지점장. 박도연이 혜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20년 은행원 경력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웅성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제발요.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혜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기회는 어제 있었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해줄 기회 말입니다. 그 말과 동시에 은행 밖에서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방탄복을 입은 경비원들이 방탄 케이스들을 끌고 들어왔다. 하나, 둘, 셋. 총 12개의 케이스였다. 각 케이스를 열 때마다 수백억 원의 현금 다발이 모습을 드러냈다. 우와,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탄성을 질렀다. 평생 볼 수 없을 것 같던 현금 더미가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이게 다 진짜야? 저 할머니가 정말로 이런 돈을? 최민정은 창구에 주저앉아 있었다. 어제 자신이 통장 잔고가 얼마나 되냐고 비웃었던 바로 그 할머니가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었다.